요즘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은행에 돈을 맡겨놓으면 이자는 점점 줄어드는 것 같은데 막상 돈을 빌리려고 하면 이자는 더 비싸지고요. 이 기묘한 현상이 바로 지금 여러분의 지갑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한국은행이 발표한 최신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쉽고 깊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데이터부터 바로 보시죠. 지금 우리 금융시장에서 돈의 흐름이 어떻게 딱 두 갈래로 나뉘고 있는지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화면을 보시면 정말 완전히 반대되는 두 가지 흐름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죠. 한쪽에서는 돈을 빌리는 비용, 즉 대출이자가 오르고 있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돈을 맡기는 것에 대한 보상, 예금이자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빌리는 건 점점 더 부담스러워지고 모으는 건 점점 더 힘이 빠지는 상황인 거죠. 이 오르는 것과 내리는 것, 이 둘의 격차가 바로 1.46%포인트에 달합니다. 이걸 우리가 흔히 예대금리차라고 부르는데요. 은행이 대출로 버는 이자와 예금으로 내주는 이자의 차이를 말하는 거죠. 근데 정말 놀라운 건요. 이 격차가 불과 한 달 사이에 0.17%포인트나 더 벌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 두 갈래 길 중에서 첫 번째 길, 바로 돈을 빌리는 사람의 입장에서부터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도대체 왜 빚의 무게가 점점 더 무거워지고 있는 걸까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전체 대출 금리가 올랐다고 해서 다 오른 게 아니에요. 그래프를 보시면 기업 대출 쪽은 오히려 약간 떨어지거나 안정적인데 유독 우리 같은 일반 가계의 대출 금리만 가파르게 치솟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금리 상승의 부담이 거의 다 가계로 집중되고 있다는 뜻이죠. 실제로 가계대출의 평균 금리가 4.50%까지 올랐습니다. 특히나 주택담보대출처럼 큰 돈을 빌린 가정이라면 이자 부담이 커졌다는 걸 피부로 느끼고 계실 겁니다. 그만큼 재정적인 압박이 현실이 된 거죠. 자, 이제 동전의 반대편을 한걸 뒤집어 볼까요? 열심히 돈을 모으려는 사람들한테는 과연 어떤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을까요? 상황은 정반대입니다. 저축성 예금의 평균 금리는 오히려 2.78%로 뚝 떨어졌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빚 갚기는 점점 더 힘들어지는데 저축으로 돈을 불리는 건 훨씬 더 어려워졌다는 뜻입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죠? 그리고 이런 금리 하락이 어느 특정 상품에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일반적인 저축예금은 물론이고요. 좀 더 높은 금리를 기대했던 시장형 금융상품들까지 거의 모든 분야에서 전반적으로 금리가 내려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이런 흐름이 과연 모든 금융기관에서 똑같이 나타나고 있을까요? 시야를 조금 더 넓혀서 우리가 흔히 제2금융권이라고 부르는 곳들의 상황은 어떤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래야 전체 그림이 보이거든요. 먼저 상호저축은행을 한번 볼까요? 여기는 대형 시중은행들과 거의 똑같은 패턴을 보입니다. 대출이자는 올리고 예금이자는 내리고, 그래서 그 격차가 더 벌어지는 아주 익숙한 모습이죠. 하지만 아주 흥미로운 예외도 있습니다. 바로 상호금융인데요. 주로 지역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곳들이죠. 여기서는 놀랍게도 대출 이자는 오히려 살짝 내리고 예금 이자는 올려주는 완전히 정반대의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아마도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나름의 다른 생존 전략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 데이터를 쭉 살펴봤는데요. 그래서 이 복잡한 숫자들이 결국 우리 개개인의 금융생활에 던지는 메시지는 뭘까요? 이걸 아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이 말은 결국 현재 금융환경이 돈을 빌리는 사람에게도 그리고 돈을 저축하는 사람에게도 양쪽 모두에게 동시에 점점 더 팍팍해지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어느 한쪽만 힘든 게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점점 더 벌어지는 이자율의 격차는요, 곧바로 여러분의 재정 건전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빚을 유지하는 비용은 더 비싸게 만들고 저축을 통해 얻는 보상은 더 적게 만들면서 말이죠. 이렇게 대출금리와 예금금리가 서로 다른 길을 가는 시대에 과연 내 소중한 자산을 어디에 또 어떻게 두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까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거대한 흐름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 바로 거기서부터 현명한 재정관리의 첫걸음이 시작될 겁니다.